요즘 무릎이 자주 아프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앉았다 일어날 때, 걷다 멈출 때 무릎이 뻐근하거나 아픈 느낌이 드신다면 당신의 무릎이 지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무릎 관절 문제, 특히 관절염.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며칠 지나면 낫겠지라며 방치하다가 병이 깊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무릎이 보내고 있는 진짜 신호가 무엇인지, 그 신호를 어떻게 읽고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릎 건강을 되찾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무릎이 붓고 아프고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무릎은 우리가 걷고 움직이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관절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장 많이 닳고 다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몸무게의 3배 가까운 하중이 매 걸음마다 무릎 관절에 전달되기 때문이죠.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무릎 연골이 닳고 관절 내 염증이 생기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서서히 찾아옵니다. 초기에는 무릎이 뻐근하거나 시큰거리는 느낌에서 시작하지만 방치할 경우 무릎 모양이 휘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관절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며 관절이 마모되어 생기는 것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계 이상으로 관절이 파괴되는 병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합니다. 이제부터 무릎 관절이 보내는 대표적인 위험 신호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굳은 느낌이 듭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금 나아지지만 자고 일어난 직후가 가장 심합니다. 이것은 무릎 관절 내 윤활액이 줄고 연골이 마모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둘째, 일정 시간 걸은 후 무릎이 붓고 아픕니다. 처음에는 멀쩡했는데 조금만 오래 걸어도 무릎에 통증이 생기고 다음 날엔 더 아파지는 경우, 이 또한 관절염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계단을 오르내릴 때 유독 통증이 심합니다. 특히 내려올 때 통증이 더 크다면 무릎 연골이 닳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무릎에서 딱딱 또는 뚝뚝하는 소리가 자주 납니다. 이런 소리는 무릎 관절면이 매끄럽지 않고 염증이나 연골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 흔히 들립니다. 다섯째, 무릎 주위가 자주 붓습니다.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르지 않아도 만져보면 열감이 있고 부기와 뻐근함이 반복된다면 관절 안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섯째, 무릎 모양이 점점 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X자형 또는 O자형 다리로 바뀌는 느낌이 들면 무릎 연골이 한쪽으로 더 많이 닳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곱째, 평지에서도 걷는 것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걷다 보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꺾이듯이 접히는 느낌이 드는 경우,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관절염이 중기 이상으로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무릎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진단은 간단합니다. 엑스레이와 간단한 문진만으로도 현재 무릎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초기 관절염이라면 생활습관 개선과 꾸준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을 줄이고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을 방치하면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져 인공관절 수술밖에 답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절염 초기 혹은 진행 중일 때 생활 속에서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몸무게 1kg이 줄어들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35kg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5kg만 감량해도 무릎에 전달되는 하중은 1525kg이나 줄어드는 셈이죠. 따라서 식단 조절과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을 천천히 줄여나가는 것이 무릎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운동 습관입니다.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하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더 많은 하중이 가게 되고, 그로 인해 더 빠르게 연골이 닳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 의자에 앉아 무릎을 곧게 펴고 10초 정도 유지한 후 내립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를 반복하면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이 운동 역시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고 주변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내 자전거. 실내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관절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좋은 운동입니다. 단,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고 통증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수중 걷기. 물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릎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걷기만 해도 아주 훌륭한 재활 운동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무릎에 좋은 식단, 찜질법, 관절 보호를 위한 실생활 팁들로 이어집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식생활, 즉 무릎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약부터 찾거나 주사를 맞으면 다 나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관절염은 약만으로는 완치되지 않습니다. 무릎 속 염증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하며 관절을 구성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야만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어떤 음식들이 무릎에 좋을까요? 첫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등푸른 생선, 들기름, 아마씨 같은 음식은 관절 내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정어리 등은 일주일에 2-3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무릎을 지탱하는 건 뼈입니다. 관절염이 심해질수록 골밀도도 함께 낮아지기 쉽기 때문에 칼슘 섭취는 필수입니다. 멸치, 시금치, 두부, 요거트, 치즈 등이 칼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자연 합성되지만 부족하다면 알약 형태의 보충제를 섭취해도 좋습니다. 셋째, 단백질입니다. 근육은 관절을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에 가는 하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란, 콩, 닭가슴살, 두부 등 고른 단백질 섭취는 무릎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항산화 식품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녹차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무릎에 좋지 않은 음식도 있습니다. 염분이 많거나 정제된 탄수화물, 기름진 튀김류, 가공식품은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분이 높은 음식은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릎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찜질과 냉찜질 사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플 때 찜질을 하시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맞을까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무릎이 붓고 열이 날 때는 냉찜질, 아이스팩이나 차가운 수건을 무릎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두세요. 급성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무릎이 뻣뻣하고 통증이 오래될 때는 온찜질, 따뜻한 찜질팩이나 수건을 무릎에 감싸주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단, 무릎에 상처가 있거나 피부 감각이 둔한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상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천으로 감싸서 사용하세요. 이제부터는 생활 속 실천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관절을 보호하는 일상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쪼그려 앉는 자세를 피하세요. 이 자세는 무릎 연골에 가장 많은 압력을 주는 자세입니다. 식사, 청소, 빨래 등 일상생활에서 쪼그려 앉는 동작을 가급적 줄이고 의자나 받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계단은 되도록 내려가는 것을 줄이세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무릎에 더 큰 하중이 걸립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활용하거나 천천히 손잡이를 꼭 잡고 내려가세요. 셋째, 오래 서 있지 마세요. 정체되어 있는 시간보다 자주 앉았다 일어나고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이 관절에 훨씬 좋습니다. 넷째, 무릎 보호대를 적절히 활용하세요. 무릎이 불안정하거나 통증이 있는 날에는 보호대를 착용하면 관절을 안정시켜줄 수 있습니다. 단, 하루 종일 착용하는 것은 오히려 관절 주변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다섯째, 신발은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성 신발을 신으세요. 딱딱하고 굽이 높은 신발은 피하고 밑창이 말랑하고 접지력이 좋은 운동화가 이상적입니다. 이제는 약물과 병원 치료에 대해서도 알아볼 차례입니다. 관절염이 심해지면 생활 습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약물 치료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진통소염제입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약물이 통증과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위장 장애나 신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둘째, 주사 치료입니다. 관절 내에 히알루론산 주사를 주입하여 윤활 기능을 개선하고 통증을 줄이는 치료입니다. 보통 1주 간격으로 35회 시술하며 효과는 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프롤로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도 사용되지만 스테로이드는 반복 사용 시 연골을 오히려 더 약화시킬 수 있어 장기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넷째, 수술적 치료. 말기 관절염 환자에게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최소 절개, 빠른 회복을 돕는 수술법이 발전해 수술 후 12일 내 보행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하며 그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관리를 다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무릎 관절염의 위험 신호부터 생활관리, 운동, 식단, 약물, 수술까지 모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전체 내용을 실천 가능한 루틴으로 정리해드리고 시청자 참여 유도 멘트, 가족 공유 메시지와 함께 마무리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루와 일주일 단위의 실천 루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 10분 무릎을 위한 실천으로 당신의 일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루 루틴 예시. 아침 기상 후 따뜻한 찜질 10분.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 10회. 무릎 스트레칭, 무릎을 쭉 펴고 발끝을 당겼다 놓기 10회. 고단백 아침 식사 계란, 두부, 우유. 점심 전후 실내 걷기 또는 마루 청소 등 가벼운 움직임. 식후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10회. 물 충분히 섭취. 오후 실내 자전거 10분에서 15분 없으면 제자리 걷기. 무릎 온찜질 15분 통증 없을 때. 블루베리, 브로콜리, 생선 등 항산화 식품 섭취. 저녁 가벼운 스트레칭 후 휴식. 보호대 착용은 필요시만 자기 전 관절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기. 수면 7시간 이상. 주간 루틴 구성 예시. 요일 운동 식단 포인트 추가 관리. 월요일 의자 스쿼트 걷기 30분, 단백질 중심 닭 가슴살 냉찜질 무릎 붓는 날. 화요일 실내 자전거 다리 올리기 오메가3 연어 들기름 계단 피하기. 수요일 수중 걷기 오마트 걷기 칼슘 식단 두부 시금치 신발 점검. 목요일 밴드 운동 스트레칭 블루베리 항산화 위주 체중 체크. 금요일 원암 루틴 복습 식단 균형 유지 보호대 착용 연습. 토요일 가족과 산책 계단 주의 외식 시 나트륨 줄이기 관절 자가 진단. 일요일 휴식 회복 수분 보충 가벼운 음식 한 주 루틴 기록.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무릎은 단순히 관절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삶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집안일, 외출, 운동, 여행 모든 삶의 활동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통증을 노화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무릎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하루 10분이라도 내 무릎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세요. 지금이라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작고 미약한 실천이더라도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무릎은 다시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며 내 얘기 같다, 우리 부모님 얘기 같다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늘 함께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친구 중 무릎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무릎 그리고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무릎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